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3일 목요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매파적이었던 FOMC 회의 결과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세계 증시도 일제히 그래서 하락 중입니다. 아시아도 하락했고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도 한 0.7에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증시는 어느 정도 레벨에 와 있냐? 일부 좀 강한 친구들은 반등하다가 꺾일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 상황이고, 좀 약한 증시 나스닥 같은 친구들은 이제 벌써 전저점 부근에 와가지고 전저점 부근을 지키냐 마냐를 싸우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이제 솔직히 이 더 아래쪽으로 하락이 진행될 만한 이슈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래쪽으로 진행돼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어젯밤에 FOMC 회의에서 그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은 긴축 속도 조절론을 가지고 반등을 했던 거기 때문에 긴축 속도 조절하긴 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강한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더 하락하는 거 저는 뭐 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이게 뭐 어떤 뭐 금융위기급 뭐 특별한 무슨 악재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아무튼 긴축이란 재료는 분명히 시장의 큰 흐름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큰 힘을 가진 이슈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슈는 뭐 명분은 이제 나왔다라는 생각입니다. 명분은 나왔고, 또 그리고 지난 두 달간의 급락을 어느 정도 좀 옆으로 기거나 혹은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지난 두 달간의 기술적인 그 피로감 쌓인 것도 어느 정도 해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준비가 좀 돼 있다라고 보이고, 명분도 생겼으니까 뭐 아래쪽으로 가도 이상하진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아래쪽으로 갈지 아니면 이제 더 버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아직까지도 뭐 시장이 당장 뭐 급락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중간 선거가 다음 주 초인가 이번 주 말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여전히 뭐 확인해야 되는 다양한 지표들도 뭐 있기 때문에 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근데 아무튼 뭐 언제 뭐 시장이 하락할 때 뭐 이런 핑계들 다 봐주면서 뭐 하락했나요? 그런 거 아니죠. 하여튼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하여튼 명분과 어떤 뭐 기술적인 준비는 다 돼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중간 선거 정도 제가 봤을 때 의식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슈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이 정도 살펴봤고요. 이 아침에 참 말씀 안 드린 게 요게 있긴 했어요. 이것도 중요한 건데 제가 이야기를 안 했더라고요.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도 어젯밤에 시장이 급락을 하게 한데 좀 제법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아무튼 긴축 속도는 조절하는데 천천히 가긴 할 건데, 근데 더 멀리 갈 거야 라고 했으니까 시장이 충격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뭐 얼마나 올린다 어디까지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뭐라고 써있더라, 최종금리 수준은 지난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그냥 이렇게 말만 한마디 띄웠습니다. 하여튼 파월 의장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숫자는 잘 이야기하지는 않고 그냥 이제 예전보다 높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뭔가 숫자를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이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왔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일종의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일 수 있겠죠.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시장은 하락 마감했다. 다양한 불확실성을 어제 파월 의장님이 던져주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파월 의장이 머리를 엄청나게 지금 잘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뭐 급락을 유도했다. 뭐 이런 느낌도 좀 개인적으로는 살짝 받고요. 하여튼 뭐 어젯밤에 이런 매파적인 내용들 때문에 하락을 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의 의견에는 뭐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뭐 시장이 레벨 다운될 만한 명분은 뭐 충분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지켜보면 되겠고요. 솔직히 뭐 어떤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이제 내일 밤에 있는 미국 고용 지표, 논판 페이롤스하고 실업률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되고, 뭐 다음 주에도 CPI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긴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긴 할 텐데요. 근데 솔직히 이제 뭐 CPI를 제외한, 물가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 지표들은 솔직히 시장에 별 영향이 이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물가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가 지금 파월 의장이 집중하고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고용 시장은 좀 안 좋아질 거 감수한다라고 파월 의장이 뭐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물가 지표가 아닌 이상은, 물가 지표 아닌 다른 지표들은 솔직히 뭐 이제 시장에 별로 영향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뭐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파월 의장의 통화 정책 경로, 파월 의장이 꿈꾸는 그 긴축 경로는 안 바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죠?
나 어차피 고용시장하고 뭐 경제가 안 좋아질 걸 알고 있어라고 하니까 솔직히 이런 지표들이 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물가 지표 정도 되겠죠. 이번 주 당장 물가 지표를 발표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 다음 주인가 뭐 또 미국 CPI가 또 뭐 아마 또 나올 것 같은데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여튼 그래서 잘 봐야 되겠죠. 물가 지표가 그나마 이제 좀 낮아지거나 좀 플랫하게 좀 기어가면서 예상치에 좀 부합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좀 벨벨벨벨 기어가면은 그래도 이제 좀 인플레가 좀 잡히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 하여튼 근데 지금까지 물가 지표는 계속해서 높아지기만 했죠. 예. 아직까지 인플레 피크론 이런 거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인플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CPI 발표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뭐 주목하면 될 것 같다. 요 정도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내일이 그거라고요. 내일이 그 보시다시피 이렇게 실업률이라든가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된다고요. 이게 통상적으로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긴 해요. 그리고 중간 선거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그런 이슈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타이밍 구체적으로 그런 거 생각하셔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고 뭐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크게 했으니까 홍콩도 따라가야 되겠죠. 패그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홍콩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다. 이 정도 내용을 봤습니다. 다른 거 특별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다들 FOMC 회의 결과를 주목하면서 야 이거 생각보다 매파적이네 이러면서 일단 매도세가 등장해서 좀 발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달린다 이것까지는 아니고 이제서야 좀 매도세가 나왔네 뭐 이 정도니까 이 어떤 불씨가 튀어나온 거죠. 이 불씨가 이제 계속 커져서 큰 불이 될지 어쩔지 그런 부분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오늘 그냥 기술적인 이야기들만 좀 할 건데요. 뭐 전반적으로 뭐 그림들만 좀 살펴보자고요. 사실 그 다들 지금 이제 꺾일까 말까 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 뭐 꺾인다 이런 이야기 못 하는데 역시 강하죠, 그죠? 하여튼 최근에 가장 강한 증시이긴 해요, 전 세계에서. 물론 오른 것도 없지만 빠진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제자리를 유지한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싶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본 증시가 아무튼 옆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있으니까 정말 강한 증시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 와중에 이제 계속 또 올라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어딘가를 지금 이거래 이제 넘지 못했는데 솔직히 뭐 저항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얘는 뭐 일단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림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거 아직도 이게 이제 그 오늘에서야 이제 좀 움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이제 뭐 전 세계가 뭐 급락한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좀 기다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타이밍을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약한 놈을 후드려 패야 되는 거죠, 그죠? 누가 봐도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친구들, 이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상해 종합인데 꼭 먼저 빠지고 나서 먼저 올라오잖아요, 세계 증시보다.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남들 반등할 때 지 혼자 빠졌단 말이죠. 이렇게 타이밍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양봉 끝에서 아래쪽으로 진입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상황 봐서 약한 놈을 때리고 강한 놈한테는 좀 적당히 기어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보시다시피 이 한중일 증시는 대부분 좀 강한 모습이죠, 그죠?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국 증시도 솔직히 아직까지 강해요. 물론 오늘 이제 한중일 중에는 한국이 가장 약하긴 했는데 아무튼 한국 증시도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오늘 저기 300이란 그 결과적으로 301자리 다시 테스트했는데 강하니까 이 심지어 돌파 한착을 했습니다. 또 다시요. 그러니까 이 아직까지 좀 강한 게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어느 정도 기준은 좀 생겼죠. 다음번에 304를 넘어가지 못한다면 문제가 좀 심각할 수 있겠구나. 어쩌면 지금 이 과정이 304를 어떤 고점으로 인식하는 그런 과정 중일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아직까지 뭐 어떤 이제서야 어떤 베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기준이 좀 보인 거지 막 당장 아래쪽으로 간다 막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304라는 자리를 304라는 자리에 저항이 있다. 요거 정도 오늘 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강했어요. 그래 이렇게 강했었고 강하던 와중에 이제 FOMC 이러면서 악재가 나와가지고 개파락 출발했으니까 기술적으로는 이 눌림시 매수가 맞는 자리이긴 했고 실제로 양봉이 튀어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304의 저항을 확인한 거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의미를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하여튼 변동성이 좀 큽니다. 이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게 시장이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어떤 고점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평상시 우리가 알던 그런 패턴들이 좀 잘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평상시에 뭐 기술적 분석을 하던 뭐 어떤 뭐 마음에 드는 패턴 이런 게 있는데 뭐 또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냥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딘가를 넘는지 안 넘는지만 그냥 드라이하게 객관적으로 그것만 딱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패턴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딘가 넘는지 못 넘는지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요. 저 풋옵션들도 드디어 이제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근데 지금 이게 버티는 거지 강력한 매수세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어디선가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틸 수 있을지 이런 여부 보면 됩니다. 옵션들은 오랫동안 버티고 나서 죽지 않으면 그 자리가 이제 추세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이제 3거래일 이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버티는 거지 아직 강력한 매수세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아직까지 그 시장은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흐름, 풋옵션은 계속 죽는 흐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 근데 이 급등이 자연스러운 날에 급등이 아니고 급락 출발을 해버렸으니 이 시장의 급등 분위기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글쎄요, 뭐 만약에 304자리를 다시 잘 돌파한 작하고 그런다면은 오늘의 이런 하락은 눌림이 돼갖고 멋지게 더 큰 오버슈팅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아직도 코스피는 강합니다. 문제는 코스닥이 약한 거죠, 그죠? 대형주의 돈이 다 빨리면서 중소형주나 코스닥이 약한 것들, 요런 현상도 좀 잘 보셔야 되겠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약합니다. 1000이라는 자리를 계속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1000이라는 자리 부근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제 후려패줘야 되겠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한 건 코스닥입니다. 코스피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베팅하시더라도 약한 놈을 후려패야 되겠죠. 약한 놈, 닭 붙은 약한 놈을 후려패야 되는 거고, 지금 아직 코스피는 강한 거죠. 이런 점들 보시면 되겠고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박스권에서 애매한 구간 방향성 모색 중입니다. 근데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않아 갖고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는 좀 있습니다. 가야 될 때 지금 못 갔어요. 아래쪽으로 가야 될 때 못 가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LG에너지솔루션의 이 오버슈팅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코스피를 강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 보이지 않죠, 그죠?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베팅하시려고 눈에 불 켜고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하여튼 계속 이제 아마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죠? 이쯤 하면 거의 다 왔는데 싶은 생각이 아마 드시긴 하실 겁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사실 좀 가장 좀 위험한 때이긴 해요. 그런 거의 다 왔는데 하면서 계좌의 손해를 누적시키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다 왔다는 그 본인의 느낌 때문에 시장을 시장을 잘 못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거의 다 왔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은 빨리빨리 그냥 내려놓으시고 현실만 있는 그대로 잘 보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일단 더 올라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버슈팅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이게 지금 오버슈팅이 진행 중인 거지, 오버슈팅이 꺾였다는 신호는 어디에도 없잖아요. 이제 조만간 꺾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들 수 있는 건 사실인데 어디에서도 지금 꺾이진 않았습니다. 위로 더 올라가는 중이고, 이거 변동성 더 확대되면 하루에 3-4%씩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좀 계좌가 많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거의 다 왔다라는 느낌이 들 때 좀 특히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변곡을 잡으시려는 시도 이런 게 좋은데, 지금은 버틴다고 이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안 버티시고 좀 시장을 보이는 대로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하여튼 삼성전자는 6만원 잘 못 넘어가고 있다. 일단 저항 누적 중이다. 이 정도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독일 증시 같은 경우 한번 그림만 좀 체크하자면은, 이 유럽 증시들 같은 경우 일단은 매도세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장 막판까지 유지가 되려나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마침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 강력한 매도세가 나올 만한 때가 좀 되긴 했네요, 보니까. 그죠? 또 다른 직전 고점 자리가 있는데요. 이 자리가 저항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이 음봉이나 하락세가 나올 때, 매도세가 나올 때가 되긴 된 상황이고, 그 와중에 FOMC 회의가 있었으니까 음봉이 나오는 게 일단 악재가 나왔으니까 하락하는 게 일단 자연스럽다고 보이고요. 일단 이 매도세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불이 붙어서 이제 불씨가 더 커져서 계속 하락할 수 있을지 이런 여부들 우리가 좀 지켜보면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요. 요까지 살펴봤고요.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그죠? 방향성은 좀 아래쪽으로 일단 내려오는 그림이니까 하여튼 요즘 미국 증시가 약해요. 그죠? 미국 증시 특히 이제 IT 빅테크와 나스닥이 약하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요즘 좀 코스피보다도 좀 못난 듯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일단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밤엔 3720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할 예정이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은 어떨까요? 그죠? 이제 1850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850이라는 자리가 엄밀히 따지면 전저점은 아니죠. 그죠? 전저점은 저 밑에 있는 뭐 다른 자리들이 될 수 있는데 사실상 전저점으로서 의미 있는 마디 가격은 1850입니다. 그래서 1850짜리 지지력 테스트 오늘 밤에 할 거고요. 뭐 하여튼 뭐 지킬지 안 지킬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점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스닥은 상태가 매우 안 좋은 편이에요. 코스피보다도 못났어요. 지금 그 나스닥 움직임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저도 시원하게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리 한국 증시에 돈이 몰릴까? 물론 뭐 2차전지 때문이겠죠. 2차전지 때문인데 그래도 뭔가 좀 더 그럴듯한 한국 증시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텐데 솔직히 뭐 저도 뭐 잘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이유가 아니고 그 보이는 현상이니까 일단 한국 증시 강하고 코스피 강하고 코스닥 나스닥 약하다 뭐 이런 거 정도 보고 거기 맞춰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왜 한국 증시가 강한지 왜 미국 증시가 약한지 이런 거에 관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 분석가들이 그럴듯한 설명을 나중에 던져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일단 지금 당장 진행 중인 이런 상황은 그런 이유를 좀 찾기가 좀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데 이유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